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맞벌이의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하길 바래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 후기입니다. 우리 이효정님께서 다음 후기가 더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전 제가 올렸던 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띄워놓을 테니 보고 오세요. 효정님 감사합니다. 너도 감사하다고 해. 이효정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혼한 남편 소식 들었네요. 판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 보네요. 힘든 결혼 생활 하면서도 내가 철이 없나 봐. 나만 참으면 돼 하면서 버텼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네요. 가끔 제가 이혼한 줄 모른 지인들이 남편은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제 친구들은 다 지방에 살고 있고 제가 이혼했다고 주변에 말하지를 않아서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뜨끔뜨끔했던 것도 거의 없어졌네요. 판에 들어오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지금 힘든 결혼 생활 하시면서도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셔서 못 헤어지는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 용기 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오랜만에 전남편 소식 들어서예요. 저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다 잘만 살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생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남편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소식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풀리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 망한 것도 아니더군요. 저랑 이혼할 쯤 만나던 여대생과는 결국 여대생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헤어졌다네요. 근데 웃긴 건 이번에는 고졸의 빵집에서 알바하는 20살짜리 여자애를 사귀었다고. 아니 어린 여자애를 왜 이렇게 좋아하죠? 저랑은 대체 왜 살았는지 제가 늙어서 싫어했나 싶을 정도예요. 시어머님이 전화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그 여자애가 임신 5주인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사귄 지 몇 개월 만에 결혼한다고. 20살짜리 여자애랑. 전화하신 용건은 전 남편이 시어머님 보험비 대신 내주는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증권 어디다 뒀냐? 판구가 가져간 거 맞냐? 하는 거였고 저게 주용건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님 하시는 말 들어보니 그 여자애네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판구가 여자애네 아버지한테 싸대기까지 맞았어. 그래도 결국 결혼하긴 하겠죠. 임신까지 했는데. 신혼집 구할 돈을 아직 못 모아서 시어머님네 들어가서 살 것 같은데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 홀대하는 양심 없는 집안 딸이라며 이를 갈고 계시고 조용하고 편안한 인생을 원했던 저와 전 남편은 애초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내추럴 본 사랑꾼이었네요. 댓글입니다. 남편이 어린애만 사귀는 건 제대로 직업 같고 정신머리 있는 여자는 저런 놈 안 만나줘서일 거예요. 글쓴이를 만날 때는 적어도 이혼한 딱지는 없었는데 이젠 그것도 달았지. 이혼하는 거 옆에서 본 사람들은 당연히 상종 못할 사람인 거 알았지. 그러니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된 사람을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글쓴이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후기 감사해요. 저 밑에 정신 나간 댓글들은 신경 끄실 멘탈 이젠 갖추셨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집에서 빠져나오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잘난 척 거들먹거리더니 결국 그 나이 먹고도 지 능력으론 집 하나 못 얻어 부모 집에 얹혀 살게 생겼고 아들 흠은 모르고 상대방을 양심 없는 집안이라며 일을 가는 시모라니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었던 거죠. 어찌됐든 20살 된 딸이랑 30대 이혼남이란 놈이 결혼하겠다는데 눈 안 뒤집힐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걸 순순히 허락할 리가 있겠나요? 그것도 덜컥 사고까지 치고 아직은 안 망했지만 앞으로 망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원래 어린 여자들은 뭣도 모를 때라 그저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꼬시기가 쉽죠. 이혼남이던 뭐던 아랑곳할 나이가 아니니까요. 철이 없을 때잖아요. 나이 적당한 여자는 감히 못 꼬시죠. 후기입니다. 이혼한 전남편 만났는데 기분 최고예요. 제목 그대로예요. 저 금요일 저녁에 이혼한 전남편 만났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글 남겨서 사연을 쓰기가 좀 그래서 전에 썼던 글 이어지게 해놓을게요. 길어서요. 대부분 읽을 시간 없으실 것 같아. 그냥 짧게 줄이면 남편이 저에게 전업주부 수준의 집안일과 회사 일을 동시에 해내기를 바라고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온당치 못한 대우를 해서 결혼하고 1년 좀 넘게 살다가 헤어졌었어요. 아이는 없고요.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하철역에서 내릴지는 아는데 정확히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퇴근 시간 지하철역에서 죽치고 있었어요. 제가 내리는 지하철역은 출구가 한 개뿐이에요. 대강 위치는 전 시어머니랑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저 결혼 전에 살던 동네로 갈까 해요. 한마디 한 걸로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잠깐 얘기 좀 나누자고 하던데 작은 역이라 역 안에 카페도 없고 역 위치상 주변에도 뭐가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할 얘기가 없기도 했고요. 그냥 안부 인사하고 좋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계속 우물쭈물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집 방향으로 가니까 상가 나오고 해서 카페 보이니까 정말 딱 30분만 내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대요. 그쯤 되니까 싫은 생각보다 호기심이 들었고요. 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왜냐면 전 이 사람과 같이 사는 동안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간절한 태도와 표정으로 뭘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전 솔직히 앉기 전까지만 해도 전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20살 여자랑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는 건가? 미쳐도 그 정도까지 미치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잠시 시간 끌더니 전 남편이 하는 말이 다시 합치면 어떻겠냐? 라더라고요.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싫다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해서 제가 없다고 하니까 나도 없어. 무슨 소리지 이게?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들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하니까 당황하면서 잠깐 같은 대학생 후배랑 친해서 밥 먹고 그랬던 거지. 절대로 그런 관계는 아니야. 당최.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말고 20살짜리도 만나서 임신시켰다고 들었는데 하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아마 전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설득하러 오려면 사전조사를 좀 했어야지. 분위기가 엄청 썰렁해졌고 전 남편이 그건 진지한 만남이 아니었어. 그냥 잠깐 만났던 거고 결혼 생각은 없었어. 라네요. 그런 모습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었구나. 결혼하기 전에 뭐가 씌었었구나 싶더라고요. 임신까지 시킨 여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 진지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를 몰라보다니. 그냥 제가 제 발등 찍은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와중에 떠드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땐 잘못했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너도 혼자 살면서 나 그립지 않았냐? 엄마가 계속 이혼시키지 말 거라 하신다. 솔직히 너도 나 좋아하지 않았냐? 아직 좋아하지 않냐? 이런 소리뿐이고, 사과하러 왔으면 그나마 마음이 좀 나았을 텐데 정말 착잡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화가 나기보다는 측은하고, 전 남편도 눈치는 있으니 제 표정 보고 더 말은 못하고 우물쭈물하길래 저도 할 말 다 했으면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전 남편이 사실 이런 말 하려고 온 건 아니라면서 줄 거 있다고 뭘 내미길래 보니까 결혼 반지더라고요. 제가 갈라설 당시에 결혼 반지 같은 거 챙길 생각도 없고 해서 그냥 두고 나왔던 건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결혼 반지를 왜 받나요? 그랬더니 막 흥분하면서 사실 나는 이런 얘기 하러 온 게 아니고 반지를 꼭 돌려줘야겠어서 온 거야. 그러면서 반지 탁자 위에 둔 채 그냥 카페 나가버리더라고요.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근데 전 진짜 반지 필요 없는데 결혼 반지 새로 안 맞추고 그냥 커플링으로 결혼 반지 했는데 티타늄이거든요. 금도 아니고 티타늄 반지를 어떻게 하라고. 처분할 수도 없고 남한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갖고 나와서 카페 재떨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게 전 남편하고 제 사이네요. 재떨이에 처박히는 게.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 기분 좋더라고요. 사과는 안 했지만 어쨌든 남편이 지 잘났다고 온갖 여자 만나다가 다 실패하고 저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한 거잖아요. 제가 복수한 건 아니지만 통쾌하다고 할까? 저렇게 비굴하게 굴 거면서 뭐? 내가 없어도 여자는 많아? 아는 여자 중에 내가 제일 떨어져? 한참 웃다가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쐬며 잤네요. 전에 댓글에서 전 남편 근황 알게 되면 알려달라는 분 계셨던 거 생각나서 글 씁니다. 저도 참 남의 불행 가지고 비웃으니 못된 사람은 맞는데요. 솔직히 너무 웃기네요. 댓글입니다. 글쓴이가 진정한 승자네요. 아마도 전 남편 계속 주변에서 얼쩡거릴 것 같은데 그때마다 글 올려주세요. 찬찬하고 진중하고 진실되게 사시는 분이라 그 남자 님 못 잊을 거예요. 아우 꽃이다. 이게 복수지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호구 찾아 헤맸는데 쓰니님처럼 밥 해줘, 돈 벌어다 줘, 살림해줘, 자기 사랑해줘, 시댁에 잘해줘, 이런 여자 찾아다닌 거지. 어린 여자들 어리니까 뭘 몰라서 넘어갔다가 자기들 부모님의 반대에 정신 차리고 임신까지 시켜봐도 소용없으니까 선심 써서 돌아와 주려는 척. 혼자 살아보니 돈벌이도 둘이 벌던 때보다 못하고 집 개판이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밥 차려줄 사람 없으니 급히 쓰니 찾는 거 봐. 진짜 소름. 애 없을 때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네요. 엄마, 쓸데없는 소리는 왜 해?
엄마가 그 20살 얘기하는 바람에 재결합 잘 안 됐잖아. 이럴 듯.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신혼입니다. 정말 긴 글인데 저희가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누구 잘못인지 알 길이 없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보시고 댓글 좀 꼭 달아주세요. 저희 남편도 보여줄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환갑이 안 된 나이에 치매를 앓으십니다. 치매 초기에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더니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병환이 악화되어 지금은 식사도 못하시고 거동도 못하십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 합병증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신랑에게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한번 가봐야겠다 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입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서울에 살고 저희 친정은 경상도입니다. 신랑이 다녀오라고 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지난주 수요일에 집에 내려왔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아빠가 지금 위독하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쉬었고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뛰게 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 심장이 안 뛰는 시간이 좀 오래되어 오랫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 채 있었기 때문에 뇌 손상이 클 거라 주치의가 말해줬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쩌나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가끔 발작만 일으킬 뿐 의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선 아버지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그날 밤은 병원에 있으라 했고 저희 가족은 중환자실 앞 소파에 밤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얘기했고 일가 친척들에게도 아빠의 상태를 전화로 알렸습니다. 친척들은 그날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를 보기 위해 모두 다녀갔습니다. 친척들도 다 와봤는데 남편은 안 와보는 게 좀 서운했지만 남편도 직장을 가야 하고 주말이 있으니 토요일쯤 와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전날 밤새 병원에서 지키고 있던 터라 너무 피곤해서 그날은 집에서 잠을 자느라 남편에게 연락을 많이 못했고 남편도 제가 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아버지에게 못 와본 사촌들이 전화가 와서 밤에 통화를 하느라 남편이 밤에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습니다. 남편이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밤 11시. 야, 이 시간에 누구랑 그렇게 전화를 해? 넌 내가 집에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냐?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준비를 하냐고 물어보고 어제는 사촌이 전화가 와서 전화 오는지 몰랐다. 끊고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잘 것 같아 지금 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날 밤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다고 그 술자리에 간다고 했고 저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고 그 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으니 저렇게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과 카톡입니다. 내일 집에 몇 시에 올 거야? 글쎄, 그래도 아침 좀 일찍 와. 내일 꼭 가야 돼? 일요일에 갈게. 왜? 너무 피곤해. 그럼 오지 마. 왜? 피곤한데 뭐하러 와? 오지 마.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진심으로 장인어른이 걱정되고 그럼 와. 와야 해서 오는 거면 안 와도 돼. 그리곤 전 그날 하루 종일 남편과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좀 올라와. 왜? 너랑 할 얘기도 있고 일단 올라와. 뭐, 또 헤어지자고 하려고? 오빠는 무슨 결혼이 장난이냐? 툭 하면 헤어지자고 하게? 너는 너밖에 생각을 안 해. 물론 장인어른 아픈 건 알아. 그래서 내려갔어도 너는 나를 챙겨야지. 뭐가 불만이 그렇게 많아갖고 하루 종일 전화통화도 안 하고 내가 전화를 걸어야 받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어쩐지 관심도 없고 너는 일단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장인어른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그렇게 집 비우고 집에 내려가 있으면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데 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미안해해? 아니 아버지가 아파서 그것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셔서 지금 나는 돌아가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오빠는 오빠만 생각해야 돼? 오빠 언제 나한테 아버지 편찮으셔서 마음 아프겠다 걱정 마라 이렇게 위로 한마디 해줬어? 하다못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내려가 봐야 하는데 회사에 휴가를 못 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해봤어? 다른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내 친구들도 문병을 와보는데 오빠만 안 와보고 있어. 알아? 장인어른이 당장 돌아가셔? 장인어른이 뭐 한두 번 병원에 입원하는 거야? 감기 걸려서 입원하고 뭐해서 입원하고 뻑하면 입원하잖아. 그때마다 쫓아다닐 거야? 니네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한 명만 내려가 있으면 됐지. 둘 다 내려갈 필요 있어? 그건 에너지 낭비야. 둘 다 죽을래? 아빠가 우리랑 같아? 식사도 못 하시는 분이야.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감기로도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야 지금.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 거지.
우리도 병원비 주면서 왜 입원을 시키는 건데? 우리한텐 작은 병이 아빠한텐 굉장히 큰 병이니까 그런 거야. 지금껏 키워주셨는데 아빠 병원 입원할 때 와보는 것도 못해? 난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살릴 수 있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오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그럼 나도 아버님이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꼭 가봐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그때 되면 안 가봐도 되는 거네. 야, 너랑 나랑 같냐? 너는 우리 집에 가면 대접받고 살잖아. 아버지는 너 오면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너만 챙기고 안 해? 너는 그렇게 대접을 받아도 불만만 많아. 넌 고마워할 줄을 몰라. 그렇게 싫으면 짐 싸서 나가라고 내가 말했지. 짐 싸서 나가. 안 살아도 된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결혼을 해서 장인어른이랑 술을 한잔 마셔봤냐 얘기를 해봤냐. 뭔 정이 들어야지. 니네 집 가면 우울하기만 하고 처갓집 가면 나도 우울해져. 즐겁지가 않아. 나도 사람인데 주변에 보고 듣는 게 있고 나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네가 미안해야 하는 거야. 근데 너는 너무 당당해. 물론 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오빠가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 내가 연애할 때 뭐라고 했어? 싫으면 헤어져도 된다고 했지. 오빠 그때는 다 이해한다고 했었어. 이럴 줄 몰랐어? 그리고 부모님은 언젠간 돌아가시기 마련이야. 다만 난 그게 좀 빨리 온 것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돼? 오빠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텐 정말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아빠 얼굴 자주 보고 아빠가 듣든 안 듣든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난 솔직히 집에 내려가는 것도 되게 눈치가 보여. 오빠는 매번 그렇게 내려갈 거냐고 하고 집에 한 번 오면 자꾸 올라가자고 하고. 내가 가지 말라고 했냐? 가라고. 근데 그건 알아야 한다고. 일단 너는 결혼을 했고 부모보단 우리가 먼저야. 너하고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부모야. 네가 내려가 있어도 네가 해야 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오랜 시간 이렇게 집을 비우는 것도 난 솔직히 내 주변 사람들 보이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친정일 때문에 이렇게 집을 비우면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내가 안 와봐서 네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내 주변에선 아무 말이 없는 줄 알아? 내 주변 사람들도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사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냐? 왜 주변 사람들은 그럼 나한테 내려가란 소리도 안 하는 건데? 내가 주구장창 집에 가자는 게 아니라 주말에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 요새는 KTX 타면 하루만 해도 갔다 올 수 있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보자는 거야. 난 아빠가 입원해 계시는데도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보잖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안 갔냐? 우리 이래저래 행사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은 갔다 왔어. 그건 아빠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엄마 생신 때문에 간 거잖아. 오빠가 먼저 아빠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러 가자고 해본 적 있어? 내가 집에서 노냐? 나도 피곤하다고. 주말에 니네 집 갔다 오면 주말이 없어져 버려. 나도 쉬고 싶다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어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 대화 후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이 이상한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좀 더 현명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리니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왜 남편에게 붙어 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이혼까지 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힘들어 하시는 엄마에게 짐 하나 더 얹어주는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대충 느끼시는 게 있는지 저에게 입장을 바꿔놓고 네가 시집을 갔는데 상황이 이러면 너도 짜증이 안 나겠냐? 걔한테 바라는 건 우리 욕심이다. 처갓집 오면 내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 걔라고 좋겠냐? 집 신경 쓰지 말고 너네만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남편은 직장 동료, 친구들 사이에선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됩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싫어할 텐데 그런 게 아니어서 이런 상황에 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맞고 내가 틀린 건가? 1년을 함께 살다 보니 저도 헷갈리게 되어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댓글입니다. 솔직히 글 읽으면서 남편분 한심하네요. 본인 몸 힘들고 피곤한 게 장인어른 아프신 것과 비교가 될 얘기인가요? 본인 부모님이라도 저럴 건지 장인께 정이 없어 보이기만 하네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님한테 한달음에 달려가지 못할 망정 남편 안 챙기고 아버지 챙긴다고 부인한테 투정이라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두 분은 부부입니다. 옛말에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남편의 태도는 생판 남의 태도입니다.
생판 남이라면 저런 남편의 태도가 이해가 가죠. 해준 것도 없고 걱정도 안 되고 왜 맨날 아파서는 내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짜증난다. 남편이라면 이해가 안 가지만 생판 남이라면 이해가 가시죠. 두 분 사이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남자분의 마음에는 글쓰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하물며 친구도 오는 병문안을 남편이 왜 안 왔을까? 사랑한다면, 아내를 아낀다면 아내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고 저절로 측은지심이 생겨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오겠죠. 외국도 아니잖아요. 남편도 이상하고 남편 친구들도 이상하고 난 남편 직장 동료 친구들이 다 강아지들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부모보다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1순위로 여겨 열심히 살자는 내용을 어필하고 싶었나 본데 둘 중 하나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나 본데 글쓴이 친정엄마가 글쓴이한테 저런 말 하면서 얼마나 슬펐을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네. 난 친정엄마의 슬픔이 절절히 느껴지는데 글쓴이는 말씀 그대로만 생각하나 보네. 장인어른 아파서 하루 이틀 입원하신 거 아닌 건 알겠는데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장인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네. 누워 계신 장인어른 어떠시냐고 안부 전화라도 해야 할 판에 지 안 챙겨준다고 성내는 놈은 도대체가 어떤 놈이냐? 글쓴이 시댁에서 자식 교육은 또 어떻게 시켰으며 저런 놈이 인성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니 참 먹먹한 소리네. 글쓴이 내가 20년 전 푸세식 화장실 단칸방에서 산 사람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결혼해서 결혼은 현실이란 거 뼈저리게 느끼며 살 때 친정엄마한테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할 때 엄마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 갑자기 돌아가신 친정엄마 산에 묻고 와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누워있을 때 나 좋아한다고 남편이 3살 된 딸아이와 소주병으로 밀어 만들어준 칼국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맹물에 다시다 넣어 만들어준 칼국수가 뭔 맛이었겠냐마는 엄마 돌아가시고 슬프게 울던 어린 마누라가 가여워 굵은 손으로 밀어주던 그 칼국수 때문에 잘생기진 않아도 돈 많이 벌어오진 않아도 다정하진 않아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네가 만약 내게 큰 죄를 짓는다 해도 그때 그 칼국수 때문에 널 용서할란다 하고 다짐하지. 부부는 말이지 서로에게 아프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 좋을 때 쪽쪽대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사랑 타령 아닐까? 썰닭입니다. 마지막 댓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술 마셨나? 술잔을 부딪히며? 한잔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주바를 세우기 전에? 국물을 떠먹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복분자가 좋다는데 쓸데없다 한탄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